네, 안녕하세요. 다원교육 수학 강사 오조입니다. 네, 오늘 10월 8일 화요일 아이들 이제 수학 시험 치르고 뭐 어땠었는지 아이들이랑 얘기도 좀 했고, 저도 시험지를 받고, 물론 아직 중간고사 중이긴 합니다만, 뭐 일단 관련돼서 정보 되게 짧을 거예요, 영상이. 뭐 이제 제가 예측하기론 커트가 어떨 것 같은지 뭐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, 전반적으로 뭐 아이들한테 대충 듣기는 하셨겠지만, 강사가 보았을 때 뭐 어떤지,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저 짧게 이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보인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기에 이렇게 스투 70% 확통 30% 이렇게 가고 있고요. 원래 초기 계획이랑 좀 바뀌었습니다. 그다음 이제 조기 수능반 사실 뭐 아이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진 않은데 요렇게 이제 일요일에 1회 수업하는 걸 하다가 이제 3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일요일 저녁 6시 10시 이때 이제 미적분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. 겨울방학. 그다음에 1학기에는 이제 미적분에 대한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전 모고 이렇게 쭉 가게 될 겁니다. 네, 이제 요때는 그리고 이제 테마별 정리는 근데 뭐 내신 대비할 때부터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기출들이랑 요런 것들 좀 빡세게 한 바퀴를 돌릴 거고, 네. 그러면서 이제 수원수특 꼭 복습해야 되는 문제들은 간간히 좀 던져줄 겁니다. 근데 뭐 사실 그런 게 꼭 필요하지는 않을 거가 이제 3학년 되면 컨텐츠의 홍수에 이제 시달릴 거예요.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이제 각종 이제 수업들을 듣다 보면 받게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미적 저녁에 3학년 때 깔아서 간다.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본래 걸로 가겠습니다. 자, 이번 스투 시험 어땠느냐? 뭐 일단 뭐 아이들한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교재인 수능 기출의 미래에서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아이들 아마 여기 이 페이지에서 엄청 많이 틀렸을 거예요. 실제로 제가 이제 이번 학생들 점수 들으면은 뭐 이제 잘 본 친구들은 60점 만점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50점 후반이거나 50점 뭐 중후반 후반 뭐 이제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럼 틀리면 어디서 틀렸느냐? 이 페이지 7, 8, 9번 이 중에서 하나를 정말 많이 틀렸어요. 그러니까 객관식 14, 15? 뭐 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. 14번 이제 현장 애들 말로는 이제 그림과는 좀 다르게 이제 중근과 단일근 이렇게 가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다. 그림이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. 뭐 요런 포인트나 아니면 15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. 그게. 이제 평가원에 나왔던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아니 근데 그거 뭐 부교재돼 있고 당연히 여러 번 풀어봤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숫자만 뻔히 바뀐 문제인데 풀 줄을 모른다? 그거는 그 학생이 굉장히 불성실한 거라서 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객관식 후반부에서 막히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고 이 페이지에서 7, 8, 9, 10이는 그 7, 8, 9번 문제 이쪽에서 엄청 많이 틀렸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단답형은 좀 무난했어요. 단답형에서 뭐 많이 틀렸다. 기껏해야 뭐 좀 틀리면 4번? 근데 제가 4번은 굳이 해설도 안 넣어놨거든요.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. 단답형은 굉장히 무난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서술형 2번을 아이들이 비교적 까다로워했어요. 특히 앞에서 시간을 세이브하지 못한 같은 경우에는 뭐 답 하나를 빼고 적는다든가 뭐 이런 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서술형 1번은 틀리는 게 말이 안 돼요. 이제 곱함수의 미분 그 식을 하지 못한다. 도함수를 못 뽑아낸다.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. 이런 게 서술형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자. 사실 뭐 오히려 방학 때 이런 걸 했었고 학기 중에는 뭐 당연히 할 줄 안다는 전제에 굳이 뭐 강조를 하진 않았는데 근데 또 이제 내신 준비 기간 초반에 요게 어쨌든 그 정리 과정에서 많이 쓰이고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.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줬고요. 근데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서술형 1번에서 어쨌든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 드리고 서술형 2번은 그래도 좀 까다로워했던 것 같다. 그래서 뭐 학교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그 해설을 굳이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. 저는 그래서 7, 8, 9번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. 확실히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아이들 안다시피 막상 쉬웠다고 얘기하는데 만점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요런 시험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컷은 어떻느냐 이게 되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수원 중간고사 때 어쨌든 굉장히 틀려본 경험이 있으니까 뭐 순수히 제 예측입니다. 저도 나름 보수적으로 이번에 본 거긴 한데 그래도 1컷이 54에서 55 사이 형성되지 않을까. 50 후반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고 54, 55 사이지 않을까 싶어요. 또 근데 아이들이 막 다 같이 서술형에서 감점 당한다든지 이런 일만 없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형성이 될 것 같고 당연히 50점대, 당연히 50점대.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이 컷이 좀 흥미로운데 제 생각엔 정말 잘하면 딱 50점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뭐 40 후반, 뭐 널널하게 48, 47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모여 있으면 딱 5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막상 만점은 그렇게 안 많더라도 어쨌든 커트 자체는 조금 높게 형성될 것 같고요.
일단 7, 8, 9번 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. 7번이 뭐 이제 사람마다 전혀 아마 납득이 안 거예요. 아이들끼리도 7, 8, 9 중에 또 하나는 틀려놓고 넌 그걸 왜 틀렸냐 막 이러면서 야 그걸 왜 틀리냐 서로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근데 뭐 어제 이거 틀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뭐 학교 선생님이 어쨌든 수업 시간에 어쨌든 교과서 문제로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당연하게 해설이 좀 짤막하게 끝납니다. 자,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이 y는 x제곱보다 위에 있고 뭐 함수값 형성상 2에서는 더 밑에 있고 근데 얘가 0, 1 사이에서 한 번 만나려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만날 거거든요. 물론 증가하다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0, 1 사이에서 한 번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0에서의 함수값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에서의 f의 함수값은 얘 2차 함수의 값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응용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아마 이제 이런 친구들 이거 앞에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 여긴 상대적으로 밑에 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갔어? 요 식에서 0을 대입한 거가 1을 대입한 것의 곱이 단순히 음수다. 그럼 오히려 반대로 0의 함수값이 얘보다 밑에 1의 함수값이 얘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나오거든요. 근데 문제 조건상 그게 말이 안 돼요. 얘네 둘 때문에 이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만 가지려면은. 그래서 그렇게 한 친구들 그냥 무지성식 곱으로 이것이 음수라는 친구는 4개를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틀리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안 틀렸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틀리는 거는 그냥 굉장히 성급한 거다. 좀 더 이렇게 그림 상황 봐야 되는 거 안 보고 그냥 약간 좀 무지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좀 틀렸을 거다. 틀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요거 언급했고요. 자, 8번. 아마 기억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게 기억은 분명히 그 상황 예시를 못 떠올려서 헷갈릴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차분히 읽어보면 니은 디귿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. 이건 헷갈리는 게 말이 안 돼요. 리을이 명확하게 틀렸어요.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억이 대충 그려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, 니은 동그라미, 디귿 동그라미 했다가 기니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리을을 살펴보지도 않고 기니디리 이렇게 틀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잘못한 거죠. 왜냐면 리을을 분명히 살펴봐야죠. 왜냐면 리을이 만약에 틀려서 객관식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게 없으면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. 저는 오히려 객관식 중에 그냥 딱 기억, 니은, 디귿만 있었으면 더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제 리을이 명확하게 틀린 걸 알고 니은, 디귿이 맞는 걸 알고 기억이 헷갈렸던 친구들은 어차피 기억, 니은, 디귿이 없거든요. 그래서 니은, 디귿 고르면서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갔을 거예요. 제 생각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 기억의 발레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근데 오히려 이제 수투에서는 이제 초월함수를 데려와다가 만드는 게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마침 뭐 수강생 중 한 명이 딱 요 예시를 떠올리기도 했더라고요. x sin x 딱 그래프 하면은 끊임없이 커졌다 작아졌다 진동을 합니다. 0에서부터 쭉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 0 이상에서 최대값 절대 없거든요. 그리고 제가 요런 거를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확실하게 참여율을 말할 수 없으면은 거짓이 좀 더 승률이 높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꼭 저런 사인 예시를 떠오르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미분 가능하게끔 매끄럽게 연결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진동하는 그 예시를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. 다항식을 딱히 제시할 이유도 없으니까. 해서 이거는 리을을 끝까지 잘 안 읽어봐서 방심했으면 안 된다. 그런 교훈을 주는 문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니은 디귿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. 리을 발레도 뭐 굉장히 쉬우니까요. 자, 그리고 9번. 요것도 아이들이 보니까 객관식 하나만 틀린 친구들 중에서 이걸 너무 많이 틀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7, 8, 9 중에서 하나 틀린 친구들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얘는 대체 왜지?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까지는 금방 했을 거예요. 1, 마일에서 뭐 접점 이런 거 금방 찾을 거고 뭐 아이들 뭐 이제 거리곱 이런 거 이제 아니면 함수값 뭐 차함수 만들어서 여기에서 함수값 차를 통해서 뭐 분석하는 거에서 접점 빠르게 잡기 뭐 이런 거는 제가 전달했는데 그림 상황상 당연히 이걸 거란 말이죠. 이게 중심은 당연히 x는 1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려면 다 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풀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고 어쨌거나 여기 위에서 이렇게 거리가 같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거리가 같거나 근데 아마 틀린 친구들이 이 밑에 상황을 생각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밑에 상황을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. 아니 근데 그걸 생각 못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원의 중심에서 1,p 미지수로 잡고 하면은 요식이 나와서 당연히 만족하는 p가 2개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 문제에서 분명히 원 중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만 나오면 그냥 이상한 거란 말이죠. 그럼 본인의 풀이를 되돌아봤으면 됐는데 근데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생각 못했던 건 어차피 말이 안 되니까 방심해서 그냥 하나만 띡 찾고 하나만 나오는데 왜 최대 이런 얘기하지? 하는 친구들이 아마
틀렸을 것 같다. 예. 네, 어쨌거나. 예,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이 직선 방정식 구한 다음에 거리 갖고 x축까지의 거리니까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 거리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요게 나오고 이제 그럼 당연히 음수 나오죠. y좌표. 근데 어쨌든 반지름 거기에 절대값 붙인 거니까 제곱 해주신 걸 보면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무조건 밑에 있는 게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p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 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p로 두고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. p 플러스 1은 당연히 양수 나올 거고. 네, 해서 뭐 7, 8, 9번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뭐 끝이고요. 15번 분명히 어려운데 뭐 굳이 안 띄워드릴 거고요. 수기미에 있었어요.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. 문제 자체는 원래 어렵지만 당연히 여러 번 봤을 거니까. 그래서 뭐 요렇게 끝입니다. 네.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. 뭐 너무 당연한 게 스투의 꽃은 사실 이제 그래프부터거든요. 극대극소 여기가 들어가야 당연히 이제 좀 어려운 것도 물어보고 수학적으로 중요한 거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험 범위가 이제 극대극소 이전이니까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한 4차 함수에 통한 뭐 수능에서 중요한 주제들 뭐 이런 걸 선생님들도 낼 수가 없었잖아요. 근데 아이들이 이번에 점수 밀집돼 있을 거고 아마 기말 때 그런 것들 다 왜냐면 거기가 정말 찐 수투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한번 어렵게 내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왜냐면 선생님들도 되게 아쉬웠을 거거든요. 제 예상이지만 건방지게 예상을 해보면 수기미에 얼마나 괜찮은 기출들이 많은데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거를 활용한 문제들 낼 수도 없고 되게 아쉽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기말은 범위가 수투가 넓을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되고요.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뭐 이거 워낙에 뭐 평소랑 똑같아서 뭐 굳이 언급하지 않고 뭐 이것도 이제 뭐 그전 설명에서부터 올리던 거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